이 논문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단열, 고효율 조명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조치를 시행하면 전반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입니다.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간단해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주택 부분이 대략 17% 정도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 큰 비중이죠. 그래서 주택이나 건물에 단열재를 잘 넣고 조명을 고효율 LED로 바꾸고 보일러나 열펌프 같은 난방기기를 교체하는 등 여러 에너지 효율 개선 조치를 많이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론상 단열은 빵빵하게 넣었으니까 난방비 30%는 줄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안 주는 하게 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걸 리바운드 효과라고 부르고 또 원래 집 상태나 거주자 습관이 달라서 라고도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 연구들을 한꺼번에 분석해보자는 취지로 진행된 게 바로 이 논문입니다. 메타 분석이란 여러 개의 연구 결과를 한데 모아서 통계적으로 종합해보는 연구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단열에 대한 10개의 연구가 있으면 그 결과값들을 싹 모아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정량화하는 거죠. 이 논문을 분석한 결과 주택에 고효율 조명을 설치하면 전기 사용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어요. 반면 단열재는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효과가 미비하거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열이 무용지물이란 뜻이 아니라 단열의 효과가 건물의 상태나 기후, 얼마나 두껍게 시공했냐 같은 맥락에 크게 좌우된다는 말이에요. 또 재밌는 게 노후 열펌프를 고효율 열펌프로 교체한 사례에서는 전기 사용이 뚜렷하게 줄었는데 새로운 열펌프를 설치한 가구 중에서는 오히려 전기 사용이 늘어난 곳도 있었대요. 시원하니 에어컨을 빵빵하게 하면서 냉방을 더 자주 트는 패턴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좋아졌으니 그만큼 더 즐겨버리는 리바운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똑같은 조치를 하더라도 건물 구조, 기후대, 주민 습관 등에 따라서 절감 효과가 들쑥날쑥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맞춤형 설계가 중요하다는 걸 이 논문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고효율 조명 교체를 보면 값이 마이너스 2.9 정도 나왔는데 이는 꽤 의미 있는 절감입니다. 반면 다락 단열의 경우 평균 효과가 플러스 0.04 정도로 통계적으로도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결과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편차가 커서 어떤 집에서는 꽤 효과를 봤지만 어떤 집에서는 전혀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복합 패키지 같은 프로그램은 조금 더 똑똑하게 에너지를 절감할 가능성이 큰데 마이너스 3.6으로 비교적 크게 나온 편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가구별 상황과 기후 조건에 따라 달랐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주거용 건물에 단열을 넣고 고효율 조명을 쓰고 냉난방기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조치들은 전반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걸 메타 분석으로 확인해줬습니다. 다만 모든 집에서 똑같이 30%씩 절감이 뚝딱 이루어진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단열이 잘 된 집에서는 추가로 단열 공사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고 에어컨을 더 빵빵하게 틀기 시작하는 리바운드 효과로 인해 전기 사용이 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입의 진짜 효과를 최대로 뽑으려면 집의 상태부터 거주자 습관, 지역 기후 등을 제대로 점검해서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흥미진진한 친환경 건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뿜뿜하는 하루 보내시고 모두 건강하게 만나요. 청년제작소였습니다. 안녕.